내렸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평택 등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4파전의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대표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 오는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택시와 SUV가 정면 충돌해 택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비와 함께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수도권엔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엔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는 탓에 바로 앞 시야마저 뿌옇게 보일 정도입니다. 호우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청계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책로 진입도 통제됐습니다. 서울에 어제 오후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청계천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굵은 장맛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경기 포천은 시간당 66mm, 강원 철원은 시간당 70mm가 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 화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침수가 우려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엔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온도는 좀 낮았는데 되게 습했고 이번 주는 뭔가 습하진 않은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더운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선 상습 침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산사태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은 김범수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투자 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영장 심사가 종료되고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에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하는 등 깊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서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시세 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선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택시와 충돌하면서 택시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비와 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신용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택시 앞 범퍼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 둔산동 시내에서 택시와 SUV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승객이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직진 신호 중 신호 위반을 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 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여파로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 이후 1시 20분쯤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딴 교통사고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시간 넘게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가평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와 차량을 덮쳤고 철제, 현수막 게시대도 바람에 기울어져 주변 도로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포천과 의정부, 남양주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눈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 유력 정치인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잇따라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해리스는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해리스 미국 부통령. 첫 공식 행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지켜 세웠습니다. Joe Biden's legacy of accomplishment over the past 3 years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바이든의 지지자를 그대로 흡수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의미의 행보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 웰밍턴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자로 거론됐던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지도부도 곧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난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자리를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표심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한 해리스는 첫 흑인 여성 검찰총장에서 부통령까지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온 인물인데요. 이제 해리스는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해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SNS를 통해 곧바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20대 후반에 지방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최초 기록을 수없이 갈아치웠습니다. 흑인 여성으론 처음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오르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이어 201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에 오르며 중앙정치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언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We cannot possibly move forward, Mr. Chairman, I with this extend a hearing. very warm We have welcome not to been Judge given an Kavanaugh, opportunity to have a to meaningful his wife, hearing on Ashley. this nominee. 그리고 4년 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통령까지 오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해리스는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모여있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구역을 다시 공격하면서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무려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의회 연설을 통해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 2발이 연이어 날아와 폭발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군은 가자 중부에만 63차례 폭격을 가해 91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습은 가자 전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남북 한 유닛에는 전차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에도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최소 70명이 사망했습니다. Actually, we lost control over dealing with cases. We have been receiving hundreds of casualties and mortalities. 공습 직전에야 민간인 대피령이 내려져 피해가 컸는데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3만 9천 명을 넘어 4만 명이 코앞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3주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On a very important trip to the United States at a time when Israel is fighting on 7 fronts. 코로나19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의회 연설에 나서는데 전쟁 당위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포함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4파전인 당대표 경선은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면 당대표가 되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의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해 이르면 오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가 16년 전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피의자 A씨를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은 올해 2월 결정적 제보를 받은 뒤에 지난 14일 경남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MBN이 대통령실 행정관의 음주운전 소식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저희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실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용의자를 대통령실 경호처 4급 간부 A씨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주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을 최근접 수행하는 부처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현직 교사 24명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학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한 교사는 이렇게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 학원 간 문제 거래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2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현직 교사 14명은 학원이나 특정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넘게 대형 입시학원 등의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개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고 팔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문항들을 모의평가 시행 전 복수의 사교육 업체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의평가와 유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이원석 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패싱 논란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미리 보고받지 못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원칙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총장은 헌법 원칙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취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시작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총장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에 이원석 총장은 출근 직후 이창수 지검장에게 정식으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선 질책과 사과가 수차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왜 미리 보고되지 않았는지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출근 직후 먼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고 당시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이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체 판단에 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건의했지만 이 총장은 원칙대로 검찰청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이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총장 패싱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과 미리 명품백 조사 일정을 논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패싱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도이치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조사도 마무리되는 때였던 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총장에게 사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백 조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도이치 조사를 받는 날 명품백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미리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백 조사가 이뤄질지 양측이 100% 확신할 순 없었지만 사전에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도이치 조사가 진행되던 날 명품백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조사 당일까지도 불투명했다면서 수사팀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김 여사 측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품백 조사가 불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당일까지도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이제 특검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전례 없는 특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사의 시점과 방법, 장소 등을 따져봤을 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허울뿐인 조사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검찰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건 특검뿐이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 여사가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는 26일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불출석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에버랜드에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인형이 59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푸바오의 6개월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새로운 인형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에버랜드가 중국 판다 팩토리로부터 공식 수입해 판매 중인 이 인형은 무게 약 3.3kg의 털은 양모를 이용했습니다. 푸바오의 두상과 눈동자, 누룽지색의 털까지 그대로 구현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수작업에 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니 이해된다. 실제로 보면 퀄리티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59만 원은 과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어제 영상을 통해 모든 의혹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카라큘라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적 다툼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개그맨 장두석 씨가 어제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코미디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8시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데뷔한 장두석 씨는 부채도사, 시커먼스 등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는데요. 유행어인 실례합니다, 망했다 망했어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 장두석 씨의 비보에 누리꾼들과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바로 오늘 선출됩니다. 최종 투표율은 48.5%, 지난해보다 7%포인트나 낮았는데 이 후보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반을 넘기며 전당대회를 끝내는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2차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는 한 후보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궁색하죠. 본인이 하신 잘못을 덮으려는 궁색한 변명으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원희룡 후보도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잔혹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결선을 자신했습니다.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폭로는 금도를 넘어선 거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나경원 후보 개인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과반을 자신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택이 당과 나라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심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미래로 갈 겁니다. 저는 변화의 불편함을 여러분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저조한 당원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동상이몽입니다. 한 후보 측은 어대한 기류가 강해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고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독주가 깨진 것, 친윤계의 조직표가 결집된 것이라 봤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결과는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면서 대표 선거보단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정봉주 후보의 선전에 민주당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봉주 후보는 지난 5개 지역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줄곧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명한 투쟁력을 앞세워 누적 득표율 20%를 넘겼습니다. 이 윤석열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으로 들어서 이 탄핵 절차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의 선전에 권리당원들과 소통에 능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막말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가 오히려 동정심을 부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이 부담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참 저도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벌써 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로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 후보는 당원 여러분의 질책과 염려는 언제나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봉주에게 내부 총질은 없다고 우려불식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었죠.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의사와 소방관들은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응급치료가 유죄냐, 야당 대표를 물타기에 사용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산 방문 당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산대 병원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병원 전원 과정에서 헬기 특혜 이송 의혹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6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위반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서울대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 지역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선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이용한 물타기 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냐며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의 행동 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내일 권익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민주당의 질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쓰레기 풍선을 우리나라에 날려보내자 우리 군은 모든 전선에 걸쳐 그리고 이동식 확성기까지 투입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부터 탈북 소식까지 전하고 있는데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올레 같은 노래도 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방송이 북한 내부 동요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어제 오전 6시부터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약 16시간 가동했는데 고정식 24대에 이어 이동식 16대까지 보유한 확성기를 모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확성기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면서 방송할 수 있어 전달력을 끌어올리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방송 내용은 북한 외교관 탈북, 비무장지대 지뢰 배설 폭발 사고로 인한 북한군 사망 등 북한에서 알려지지 않은 소식 위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북한군을 북한 당국이 체포했다는 내용까지 방송에서 공개하며 본격적인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장윤정의 노래 올레 등 우리나라 노래들도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멈춘 상태입니다. 식별된 500여 개 가운데 240여 개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는데 대다수는 종이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탈북민 단체도 인천 강화도 일원에서 쌀과 USB를 담은 대북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대형 병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새로운 지원자는 제자로 받을 수 없다며 대놓고 반발하고 있어서 의료계 파행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 제공과 지원 시 권역 제한을 받지 않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 수련에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원장님과 이제 교수님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에 7,707명을 뽑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빅5 병원은 2,800여 명을 선발하는데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1,000명, 세브란스 병원이 700명 이상을 뽑습니다. 하지만 충원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다른 진료과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꼭 밟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데 참여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외과에 들어왔는데 수술실에 안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교수들마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867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도 195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개인만 1,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9,50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96만 명, 총 1억 명 넘는 사람들의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80% 이상이 승용차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버스와 철도 운행을 늘리고 졸음 쉼터 화장실 설치 등 휴가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가 보안업체 소프트웨어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IT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공항에서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에서는 IT 대란으로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 편이 취소됐는데요.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은 긴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항공편 지연과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델타 항공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중 하나로 항공편의 20%가 취소됐었다고 하네요. 코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성화봉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 속에 긴 조정보트를 타고 전해지는 올림픽 성화 운반 현장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림픽 성화가 실려있는 조정보트가 강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보트는 24명의 조정수까지 태울 수 있는 긴 보트로 길이가 무려 40m입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보트인데 보통은 전통적인 보트를 제공하지만 행사에 사용될 특별한 보트도 제작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트로 이동하는 행사까지 성화봉송 운반이 한창인데요. 최종 성화봉송은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서 불을 붙이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 누에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에로 실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수제 카펫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누에에서 고치, 그리고 실크로 이어지는 숭고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 누에 고치는 900에서 1000m 되는 긴 실을 제공하는데요. 이 실로 수제 카펫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베헤이라는 도시에서 발달된 산업인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된 카펫은 주로 전시되거나 판매되는데 해외 수출까지 이뤄지며 이집트의 효자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야구 전설들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에서 맞붙었습니다. 친선 경기였지만 경기는 현역들의 한일전 못지않게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빛이 나는 야구 전설들의 대결,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과 양신 양준혁이 경기에 앞서 날카롭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한국의 야구 전설들이 일본의 레전드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기 위해 바다 건너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한일전 하면 항상 명승부를 보여줬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방 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 선수들은 늘어난 흰머리와 불어난 몸에도 승부욕을 불태웠습니다. 3안타 2볼넷으로 여전한 야구 실력을 자랑한 이종범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때 한국이 6대3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6회 말 이토이에게 3런 아치를 내주며 일본에 역전패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해서 정말 즐겁고 그 편한 마음을 하니까 좀 더 재밌고 하나의 그런 관계, 야구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의 아들의 말처럼 승패보다 중요한 건 양국의 우정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일본 팬들은 일본에는 없는 응원단 문화를 신기해하며 한국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종범 응원하고 또 당연히 일본 선수 응원하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스테이지 있잖아요. 거기 응원단.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장으로 거듭난 한여름밤의 축제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9도, 대구는 29.2도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